린메스업이요? 말은 쉽죠. 근데 왜 제 몸은 안 바뀔까요? 유튜브에 린메스업 성공담이 넘쳐나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 체중은 그대로고 근육은 안 느는 것 같고 식단은 복잡하고 귀찮기만 합니다. 저는 애초에 타고난 유전자부터 안 되는 걸까요? 닭가슴살 먹기 싫고 도시락 데우기도 귀찮은데 어떡하죠? 근데 이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계속 미루게 된다. 체지방을 찌는데 근육은 안 느니까 멸치 체형이다. 3년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다면 도대체 린메스업은 누구한테 가능하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린메스업의 허상과 진실, 현실적인 식단과 운동 루틴, 그리고 정체기 돌파법까지 초보자 눈높이에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린메스업은 체지방을 늘리지 않으면서 근육량만 늘리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 일반식 먹고 복근 유지하는 게 린메스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초심자 시기에만 가능한 행운의 구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 몸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자극에 놀라면서 동시에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고 그 이후부터는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는 건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내추럴 보디빌더들조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해서 벌크업과 커팅을 번갈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반론처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육을 늘리고 싶고 체지방도 싫은데요? 그냥 린메스업이 제일 좋아 보이던데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건 현실성입니다. 초보자 시기를 지나면 린메스업은 점진적인 체중 증가와 식단, 운동 루틴이 안정적으로 조합될 때만 성과를 냅니다. 단순히 살찌지 않기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근육 증가도 체지방 조절도 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린메스업은 동시에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마법 같은 방법이 아니라 체지방은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근육량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린메스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다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린메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린메스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체지방률이 남성 기준 12에서 15%, 여성 기준으로는 20에서 25%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높다면 먼저 체지방 감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근육 합성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린메스업은 단기간에 속도를 내는 전략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중장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린메스업을 통해서 상승 다이어트 효과, 즉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해온 분들이라면 체지방률을 먼저 다듬은 뒤에 린메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린메스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라고 판단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단을 보셔야겠죠. 어떤 걸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린메스업의 핵심은 유지 칼로리보다 약간 높은 흑자 칼로리 200에서 300칼로리를 섭취함과 동시에 체지방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계산해야겠죠. 보통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활동량이 적은 일반인 직장인이라면 BMR에다가 1.3을 곱하고요. 활동량이 많고 주 4회 이상 운동한다면 1.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지 칼로리에 200에서 300칼로리를 추가로 더한 값으로 이걸 기준으로 식단을 짜는 거죠. 단백질은 체중에다가 2g을 곱하고 지방은 전체 칼로리의 약 20에서 25%, 나머지 칼로리는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kg 남성이 유지 칼로리가 2400칼로리일 경우에는 단백질은 140g, 560칼로리가 되고요. 지방은 60g, 540칼로리, 탄수화물은 약 325g, 1300칼로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방은 1칼로리에 9g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식사는 최소 3끼, 간식을 포함해서 4끼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일반식으로 구성하면서도 단백질 중심으로 유지하고 고지방 튀김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이시라면 바나나랑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셔서 오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저녁을 먹은 후에 야식으로도 드신다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먹는 것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초보자용 린메스업 루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린메스업을 제대로 하려면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루틴입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하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자주, 강하게 해야 근육이 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몸은 무리한 자극보다 적절한 자극을 정확히 반복했을 때 훨씬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운동 루틴은 꾸준히, 정확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짜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3회 전신 루틴, 다른 하나는 주 4회 상체 하체 분할 루틴입니다. 전신 루틴은 월, 수, 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면서 몸 전체를 자극하는 방식이고요. 상하체 분할 루틴은 월, 화 운동하고 수요일에 쉬고 다시 목, 금에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이틀 연속 운동하고 하루 휴식하는 형태입니다. 각자 일정과 체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전신 루틴부터 보겠습니다. 전신 루틴은 하루 운동으로 하체, 가슴, 등, 어깨, 팔, 복부까지 이렇게 전부 자극합니다. 초보자의 몸은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누기보다 전신을 반복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체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런지, 가슴은 벤치프레스나 푸시업, 등은 바벨로 또는 랩풀다운을 선택합니다. 어깨는 숄더 프레스나 레터럴 레이즈로 하시고요. 팔은 바벨컬이나 케이블 푸시다운으로 2두, 3두를 자극하고요. 마지막으로 플랭크나 레그레이즈로 복부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각 운동은 2에서 3세트, 한 세트당 8에서 12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쉬는 시간은 1분 내외를 유지하고요. 10회 정도가 힘겹게 가능한 무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단순하고 효율성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45분에서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고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운동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상체 하체 분할 루틴입니다. 이 방식은 상체 운동하는 날과 하체 운동하는 날을 나눠서 운동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주 4회 운동이 가능하다면 이 루틴도 좋은 선택입니다. 월요일에는 상체, 화요일에는 하체, 수요일에는 휴식, 목요일에는 다시 상체, 금요일은 하체, 주말은 쉬거나 유산소를 해줍니다. 상체 운동은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숄더 프레스, 바벨컬, 케이블 푸시다운 이런 식으로 상체를 자극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할 때는 스쿼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 카프레이즈, 그리고 코어 보조 운동을 추가합니다. 세트 수와 반복 횟수는 전신 루틴과 동일하게 3세트, 8에서 12회입니다. 이 루틴은 운동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루틴 모두 적용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무게로 시작하더라도 매주 1에서 2회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2에서 5kg 정도씩 중량을 늘려야 됩니다. 몸은 늘 하던 대로 하면은 자극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가 아니라 조금 벅찰 때 근육이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초보자를 위한 운동 루틴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루틴대로 2달에서 3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붙던 근육이 갑자기 멈추는 것 같고 체중도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은 그 답을 알려드릴 정체기 극복법입니다. 린메스업은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체기가 옵니다. 체중도 안 늘고 근육도 늘지 않고 운동도 지겹고 식단도 힘든 시기,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 점검입니다. 체중 변화, 운동 중량 변화, 식사 기록 이런 걸 다시 살펴보면서 정체기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칼로리 섭취가 무의식적으로 줄어들었거나 운동 강도가 일정 수준에서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유지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보고 여기에 200칼로리 정도를 추가해서 일주일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에서 자극을 리프레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중량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거나 세트 수를 한 세트 늘리는 식으로 변화를 주고 운동을 해보는 것이죠. 셋째, 아예 새로운 루틴으로 루프를 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체 하체 분할해서 전신 루틴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루틴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린메스업은 자기 몸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린메스업 성공하려면 결국 현실적인 전략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린메스업은 장기간 싸움입니다. 초보자 시기를 제외하면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근육량만 효율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둘째, 유지 칼로리보다 약간 많은 200에서 300칼로리를 추가하고 식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 섭취할 양을 계산할 때는 체중에다가 2g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은 과하게 하기보다 정확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체기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기록을 점검해서 칼로리나 운동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의 꾸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몸을 바꾸고 결국엔 이게 모여서 삶의 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6개월 후의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 오늘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복잡한 비결이 아니라 오늘 배운 원칙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득근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몸은 균형에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